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망원동에서 딥블루 레이크 커피 로스터를 이제 설립하게 된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실까요? 안녕. 여기가 지금 저희 1층 공간이고 건물이 한 3층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건물을 다 쓰시는 거예요? 매입을 2016년에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돈이 많아서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카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모은 돈을 다 여기다 붓고 오픈했을 당시에는 위에 옥탑방에서 제가 6개월 넘게 살았어요. 옥탑 한번 보시겠어요? 아, 저 집에서 사실 예, 저 위에 맨 위에서 살았죠. 침대 하나 놓고 대표님은 뭐 괜찮으시지만 예. 다른 가족분들은 예. 내가 살던 집까지 팔고 저 옥탑방에서 살아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족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그냥 전 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처가 때문에 내려갔어요. 지금 뭐 망원역 근처에 제가 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집도 이제 사실 원룸이고 원룸 안에서 저는 잠만 자고 나와서 이제 일을 계속 합니다. 원래 이 건물은 사실 옆에 있는 집처럼 돼 있었어요. 예. 예. 저희가 이거를 2015년 9월에 이제 매입을 하고 살 집을 다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안에 인테리어가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돈이 조금 모이면 또 바꾸고 조금 모이면 또 바꾸고 저희가 오픈을 2월 달에 했는데 갑자기 망원동 촬영을 방송국에서 한 4, 5월부터 엄청 오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국민일보 기자분이 기사를 하나 쓰셨어요. 그분이 이름을 지으셨는데 막리단길. 그게 막리단길이 됐죠. 전에는 그러면 대표님께서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아예 막리단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운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가 너무 컨셉을 잘 잡고 인테리어가 좋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건물 매입할 때는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그때 가격으로 4억 9천? 제가 현금으로 그때 2억 3억 정도의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스터기는 리스로 했고요. 2, 3억이면 카페 30평짜리 홍대 차리는 것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오픈하실 당시에 그 신촌에 40평짜리 매장이 권리금 3억에 뭐 인테리어 다 하고 하면은 한 6,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6, 7억 들어갈 돈을 차라리 그때 저는 건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거죠. 아, 이거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2배는 넘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카페를 해보니까 건물의 이 한 평수, 층당의 평수가 최소한 25평은 돼야 되지 않나? 좀 더 넉넉하면 30평은 돼야지 테이블 단가가 나오고 저 같은 경우 계산할 때 테이블을 하루에 3회전 정도를 잘 되면 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테이블 단가가 10,000원이면 30평 정도면 한 20에서 많이 놓으면 한 25테이블까지도 나오는데 20테이블 정도로 해서 10,000원씩이면 20만원에 3회전이면 6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구조가 아니면 사실 힘들지 않을까, 카페는. 60만원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요. 사실 60만 하면 1,800만원인데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 적어도 2, 3명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 나름의 기준은 한 달에 총 매출액이 3천만원이면 3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3명이 되는데 매출이 2천이다 그러면 정말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 창업하셨을 때 그때가 나이가 한 38? 9? 뭐 이때쯤이었어요. 늦게 창업하셨나요? 예, 맞아요. 아침 11시에 오픈하고 저녁 11시에 마감을 하는데 그때 가게 매출이 10만원, 20만원 나왔어요. 근데 나가는 돈은 이제 와이프 생활비도 줘야 되고 달마다 리스비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 오픈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이면 절대 빚을 지시면 안 돼요. 잠깐 끊고서 라떼 따뜻하게? 이 머신은 얼마인가요? 이 머신은 예전에 제가 샀을 때가 3천만원 정도 됐었어요. 머신을 비싸게 산 이유는 소비자한테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맛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테리어에는 막 몇 억씩 쓰시면서 좋지 않은 머신을 쓰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처음에 인테리어가 예쁜 거는 많은 분들이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2번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블루레이크를 창업하시기 전에는 네. 커피를 계속 하시고 계셨어요? 제가 커피 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전에는 이제 쇼핑몰을 했었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 갔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순탄했거든요. 그냥 적당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약간 인생이 꼬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너무 늦게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쇼핑을 하다가 근데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의 맛을 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스타벅스는 공간을 판다라고 하고 블루바트는 시간을 판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카페는 커피를 판다예요. 커피가 맛있어야 고객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초 났어? 32초.
많은 분들이 카페를 오픈하셨을 때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머신을 갖다 놓고 좋은 콩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바리스타가 맛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맛을 볼 줄 아는 게 되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저는 커피하고 좋은 맛이 뭔지 알기까지 3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커피숍이나 카페면 맛을 잡아주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헤드 바리스타가 될 수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헤드 바리스타가 따로 있어요. 매니저는 매니저를 하고. 단맛이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0.1만 더? 해보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매출 어느 정도 있고 예. 건물도 진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왜 아직도 원룸에 사세요? 제가 이게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팁인데, 빚을 지고서 하시잖아요. 규모가 조금씩 커질수록 빚을 더 져야 돼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달에 이자비로 이것저것 해서 원금 상환까지 따지면 한 달에 800, 900 이상이 나가고, 그래서 사실 쉬는 날이 저는 없어요. 쉴 수가 없죠. 이자를 내는데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그 이자를 못 내니까 여기 있는 건물도 날아갈 거고, 이제 익숙하게 됐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고, 그나마 좀 숨통구멍이라면 이제 아까 출근할 때 보셨던 바이크 잠깐 타는 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로스터리 가죠. 보통 이렇게 매장에 들려서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로스터리로 이동해서 예, 맞아요. 로스팅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가는데 이제 로스터가 있어서 로스터가 미리 오전에 청소를 하고. 동네 오셨을 때는 예. 여기 디플로레이크밖에 없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변했잖아요. 카페들 많이 카페가 엄청 생겼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저는 뭐 여기 정말 제가 처음 왔을 때 우중충했거든요. 볼거리가 많아야 망원동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창업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대의 의견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사서 들어가는 거를 결심하신 거예요? 일단은 한 장소에서 오래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이나 카페를 30평짜리 내는 돈이나 사실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억을 들여서 오픈을 하면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몇 억씩 들였던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물론 뭐 보증금도 남고 하겠지만 한 번씩 이전하거나 무언가 옮길 때마다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기가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장소에서 오래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결국에는 제 건물이어야 되더라고요. 가게를 오랫동안 영업하면 그냥 오랫동안 한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바꿔야 됩니다. 고객도 그래야지 질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조금씩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요. 바로 간판이 없죠. 예, 여기가 저희. 거기랑 예. 또 다른 느낌이 나요. 맞아요. 전에 여기가 마룻바닥을 사용한 이불집이었어요. 저희 언스펠트 브랜딩에 사용할 리틀레드 라이팅 우드라는 이제 CM 방식. 여기도 커피를 판매하시는 거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거 또 다른 팁인데, 사업자가 여러 개면 하나를 묶을 수 있는 단위과세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이버에 등록이 안 돼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하나의 사업자가 한 장소만 등록이 돼요. 법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로링 머신이 바로 여기 보이네요. 예, 이게 예. 지금 15kg짜리죠? 예, 맞아요. 로링. 예, 이게 앞에 있는 이 디스토너는 없었어요. 예, 디스토너는 없었고, 이 앞에 있는 이 머신 하나만 있었어요. 이 로링 자체는 되게 컴팩트해서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쪽 기계는 컬러 트랙, 색도를 재는 기계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아니었군요. 네, 이게 1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콩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기계로 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 매번 로스팅 하면은 언제 로스팅한지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커핑할 거 준비해놔요. 이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핸드픽 기계예요. 국내에 별로 몇 대 없어요. 근데 외국에 일본이나 대만에는 몇 군데 조그만 카페에서 쓰시는 곳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블렌딩 하는 거 모두 다 로스팅 된 거 원두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에서 위로 타고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량품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들려는 양산품은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량품이 1번이다. 이러면 돌이에요. 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 빨간색들은 다 걸러내겠다. 내가 인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폴루터, 이제 안에 비어있는 애들. 세 번째는 쉘,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좀 탄 거거나 깨진 거. 이게 얼마예요? 기계 가격만 5천만 원이고요. 저는 이 기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불어야 되잖아요. 바람을 불려고 하면은 탱크가 커야 되더라고요. 여기는 다행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큰 게 필요합니다. 수분을 걸러내주는 기계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수분을 걸러내주는 기계, 이렇게 다 합쳐서 6천만 원. 이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예, 맞아요. 손으로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kg 하나의 원두가 나오면 그때 4명이서 달라붙어서 하면 10분에서 15분 걸렸어요. 건물 위쪽이 5층까지 돼 있어요. 원래 3층에서 하던 로스팅이 잘 되던 게 여기에 오고 나서 관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배기가 약해져서 로스팅이 잘 안 익더라고요, 커피가. 그래서
초반에 또 여기 와서 많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내린 결론이 간접 배기를 사용해요. 원래 배기관을 설치한 다음에 간접 배기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디플루레이크가 사실 노르딕 로스팅이라고 하는 약배전, 그러니까 라이트 맞아요. 로스팅으로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네. 오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라이트 로스팅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니까 밝은 산미, 좋은 재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를 드리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핸드픽을 주거라 하는 거고 제가 떳떳한 음식을 손님한테 보여드리는 거 그게 음식점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저도 떳떳하고 제 커피도 떳떳하고. 예. 이 항공 항상지가 있어요. 항공 항상지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판넬을 주변 천장까지 다 두르셔야 돼요. 이게 벽이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가 빠져나가요. 제가 판넬 작업을 안 해서 전기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호주 앤서니가 우승했을 때 썼던 같은 낫은 아니지만 같은 농장에 같은 품종 같은 가공 방식인 거죠. 보이시는 뭐 예민커피 무산소 발효 방식인데 정말 맛있어요. 단맛도 좋고 젠슨 게이시안 에이스트롤 제가 철칙이 있어요. 1년 지난 생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수확했을 때 시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년 아무리 진공 패킹에 있어도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면 나무 맛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제가 라이트 로스팅을 고집하다 보니까 약배전인 애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생도는 전 개인적인 철학인데 들어온 지 2달 동안 에이징을 해야지 안정화가 되고 넉 달 정도 됐을 때 맛이 활짝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 8개월 정도까지가 맥시멈을 찍고 8개월 지나면서부터 맛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커피의 원도의 신선도 많이 따지시잖아요. 생도도 신선도가 있습니다. 원도도 그렇지만 생도도 그렇고 갓 들어오는 생도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원도도 갓볶은 생도는 좋지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예. 좋은 기회로 우리 디플루레이크를 언스페셜티 월픽을 통해서 예. 함께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예.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뭐 저희 모토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다양한 맛을 좀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거. 디플레이크가 갖고 있는 깨끗하고 맑은데 과즙 같은 느낌이 나는 커피는 이런 거다. 디플레이크 스타일은 이런 거다. 이런 걸 경험해 보시고 언제든지 이런 스타일이 생각이 나시면 저희를 다시 찾아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